5월 22일 엄청난 규모의 롱청산이 나왔고, 이는 세력들이 철저하게 선물러들만 죽이려는 의도였습니다. 반대로 현물 ETF 자금은 큰 유출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선물러만 콕 집어 죽이는 것인지, 정령 비트코인의 희망은 없는 것인지, 우리는 작년 금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 미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거의 올해 들어 최고치의 청산 물량입니다. 아주 충격과 심장이 요동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50배 이상 쓰신 분들은 대부분 청산 나갔을 겁니다. 5배, 50배, 100배 하시는 분들 가끔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날 후폭풍은 감당하셔야 된다. 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이렇게 갑자기 빠졌습니다. 하락했지만 상승 다이버전스 걸렸고, 누가 봐도 여기는 풀 롱자리다 싶어서 반등 나오는 거 확인 후에 한숨 돌리러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 내 포지션이 없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포지션 진입 안 했었나?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게 되는, 꿈을 꾸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진짜 여기서 급등이 나와서 수익이 2배, 3배 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5배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는 꼭 경험한다. 이게 감당되시는 분들만 하셔야 되고, 자, 이런 무빙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차트가 그렇게 나쁜 차트는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충분히 상승이 나올 만했고, 경제 지표나 이런 소식들도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런 무빙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모가지가 꺾이는 거거든요. 참, 저도 이쯤에 살짝 물려 있는데 많이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은 타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구간이 깨지면 한 110K 부근까지 보고 있거든요. 110K 부근이 살짝 깨졌을 때 그때부터 좀 추매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물린 것도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래서 고배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일봉인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하락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 체크부터 해봅시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금 이야기입니다. 여기 노란 차트는 금, 흰색이 비트코인입니다. 둘은 2, 3개월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추세를 그리면서 동행했습니다. 요즘 금이 상승한다 뭐다 하지만 여러분, 20년 이 코로나 때부터 현재까지 상승률을 보면 금은 겨우 100% 수익을 내고 있고, 비트코인은 200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유동성의 수혜는 금과 비트 둘 다 받습니다. 최근에 이 금이 각광받던 이유는 중국발 유동성 정책과 엮여 있기 때문이죠. 이 그림, 제가 방금 했던 말 작년에 똑같이 했습니다. 대부분 기억 못 하실 텐데 지금 다소 금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제가 작년 이때도 금을 예시로 들면서 금이 다시 추세가 꺾여서 상방을 가리키고 있으니 머지 않았다라고 이때 엄청나게 얘기했었습니다. 혹시나 기억하시는 분들은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사실 이 정도 하락은 하락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귀엽습니다만, 제가 하나의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초만 테스트 해봅시다. 어느 쪽이 비트코인 차트일까요? 3, 2, 1. 맞습니다. 왼쪽이 비트, 오른쪽이 금입니다. 자, 추세가 상당히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죠. 22일 비트가 이렇게 살짝 눌렸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로는 큰 이탈도 아닙니다. 오른쪽 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 초에 지금의 비트처럼 이렇게 크게 페이크를 주면서 추세선을 이탈하는 듯 하더니 그대로 상승시켜 버렸죠. 아마 대부분 선물하시는 분들은 1분, 5분, 15분, 길어야 4시간 봉에 집중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추세 분석에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롱 원웨이장이 나오면 숏으로 번 거 다 토해내기도 하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는 일봉 차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지금 시즌 종료를 외치기에는 귀엽습니다. 1분봉 보고 추세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골드도 똑같은 이런 무빙들이 나왔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장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어도 저는 10월부터는 억터버를 보고 있습니다. 억터버는 10월에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로 상승과 억터버, 10월을 합성한 단어입니다. 억터버를 좀 기대해보면서 연말 랠리, 산타 랠리까지 한번 기대해봅니다. 당연히 신고가 갱신하겠죠. 지금 이러한 추세 속에서는 여전히 비트는 상승 추세입니다.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일 뿐이고, 유동성이 끊기거나 장기 추세가 이탈하면 이런 선들이 되겠죠. 아직까지 한참 남았습니다. 이런 자리들 이탈하면 그때 봐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찍는다고 해도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하락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청산, 시즌 종료 이런 단어에 낚여서 마음 졸이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루 20%, 30% 이렇게 폭락하는 시장이 아니면 이 시장은 언제나 기회이고, 저도 여전히 상승으로 바라보고 있고 24시간 매매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그냥 롱자리만 봅니다. 시간
시간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하시기 바라고요. 어제 체크해드렸던 투송 박스입니다. 아쉽게도 이때 도달하지 못했지만 쭉 땡겨보면 역시나 이 자리는 매수 자리였다. 채널 하단도 정확하게 찍고 등등 나오고 있죠. 이런 디테일한 작도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차트를 입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에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리는 것 또한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마음에 공유해드리면서 응원하는 마음에 하는 겁니다. 서로 응원하고 에너지가 되고자 하는 분들만 입장 문의에 트송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 명씩 사칭범이 아닌가 확인 후에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 약 1년 전인 24년 10월입니다. 100K를 가기 전에 이런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상승 판단은 금물이다. 하락장 시작이다. 끝났다. 댓글에다가 비트를 비꼬고 비관적인 댓글이 많았었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비트코인 10만 불 가기 직전이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유동성에 대항하는 자는 절대 돈을 벌지 못한다. 저도 손절할 땐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계좌는 참고 있다가 쭉 올라가는 그런 경험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하면 풀숏을 잡아야지가 아니라 저가 매수로 보고 아래에서 기다리고 롱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게 돈을 버는 길이고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있고 증명하면서 여러분들과 즐겁게 트레이딩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방향성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제가 왜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는지는 이 트레이더 컬럼 투석란에 들어오시면 하이웨이 매매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도 정확하게 이런 자리들에서 저항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결국에는 이 추세선을 뚫어야 됩니다. 옆으로 이런 식으로 뚫던 이런 식으로 뚫던 뭐든 간에 여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전에 제가 텔레그램으로 다 말씀드렸었죠. 벗어나는 순간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페이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건 그렇게 보면 되고 어쨌든 지금 이 매물대가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주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110K가 깨지면 그때부터 추매를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 보면서 진입을 할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 하락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하락 관점과 상승 관점 둘 다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는 뭐 상승이기 때문에 딱히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아직 추세가 깨진 것도 아니고 전혀 문제가 없다. 풀리면 기회다. 그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 이 추세가 또 하나가 보이잖아요. 이 빗각이. 그러면 상승 나왔다가 결국에는 이 파란색 이평선을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강하게 뚫고 이런 식으로 지지하면 파란 이평선과 겹치고 리테스트 되는 자리와 맞물리면서 또 한 번의 큰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게 10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여러 번 많이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 가질 필요 없고 제가 공유해드리는 작도 쉐어링 잘 보면서 매매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분석해도 더 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 뭐 더 하는 사람들은 매매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큰 하락으로 청산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청산은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수도 없이 청산 당했고 그 청산의 주기와 횟수를 점점 줄여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도 마시고 자신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간 브리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투송이었습니다.